와우! 달순의 라이브! 여러분들 그 은돈벨레 이거 너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해요? 예. 아니 무슨 탈압박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이 정도면? 막 상대가 막 이렇게 막 온통 에어싸는데도 막 빠져나갑니다. 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예. 그냥 싹 예, 빠져나가 버리죠. 와 지금 토트넘이 진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시즌 초반에. 프리미어리그 1등, 유로파리그는 일찌감치 32강 진출 확정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손흥민과 케인 너무 잘하죠. 역대급의 조합입니다. 손흥민 선수 벌써 12골 좀 만들었고요. 두 선수의 엄청난 합작골 이유가 될 거고. 호장군 진짜 호이베르 지금 왜 안 쉬죠? 유로파리그건 프리미어리그건 호장군이 없으면 이제 토트넘이 안 돌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뭐 이 미드필더 수비 쪽을 다 그냥 커버해주고 막 앞쪽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호장군의 존재감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풀백 레귤론 진짜 잘 데려왔죠. 예. 진짜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 풀백 어떻게 하냐 미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레귤론을 포함으로 한 어떤 풀백의 영입 플러스 어떤 진화 이런 것들이 탁 맞물리면서 토트넘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1위. 뭐 일단 순위도 순위지만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토트넘이 팀 득점 부분 최다 2위고요. 팀 최소 실점 부분은 1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골 많이 넣고 실점은 적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이유, 경기 내용도 좋고 결과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따져볼 수 있고 또 선수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 이 선수 빼놓으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올 시즌은. 네, 바로 금돔, 은돈벨레입니다. 은돈벨레 정말 빼놓고는 이번 시즌 초반에 토트넘의 어떤 경기 내용이나 상승세를 설명하기 좀 어려울 정도죠. 지난 시즌과는 은돈벨레는 완전히 다른 선수입니다. 예. 완전 페이스오프한 듯한 느낌이에요. 완전 뭐 다른 인물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 시즌 얼마나 그 진짜 먹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뭐 토트넘 역사상 뭐 정말 엄청난 이적료를 주고 데려왔다. 그다음에 뭐 저희 해리 케인과 뭐 함께 팀 내 최고 주급자다. 근데 왜 이렇게 못 튀냐? 그리고 왜 이렇게 부상을 당하냐? 뭐 프랑스에선 잘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런 거 좀 들었었잖아요. 기록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즌 은돈벨레가 프리미어리그 얼마를 뛰었냐? 한 시즌 동안 12경기 선발, 9경기 교체. 그러니까 선발과 교체가 비슷비슷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2골과 2개의 어시스트에 그쳤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007분 뛰었고요. 모든 대회 합쳐서 지난 시즌 29경기에서 2골과 4개의 어시스트. 이 정도에 그쳤어요. 뛴 시간은 1446분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어땠냐? 제가 완전 다른 선수가 됐다고 했는데 올 시즌 이제 초반이잖아요. 초반인데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8경기 선발, 2경기 교체. 그냥 완전히 선발급 선수로 확 올라섰습니다. 골도 하나, 어시스트 하나. 뛴 시간이 551분이니까 이미 지난 시즌 통으로 계산했던 1007분을 절반 이상을 벌써 넘어간 겁니다. 네. 지금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요. 10라운드 했는데 프리미어리만 봤을 때는 모든 대회 합쳐서는 은돈벨레가 올 시즌 16경기 뛰어서 2골과 2개의 어시스트 904분 뛰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곧 1000분이 돌파하게 되는 건데 지난 시즌과 놓고 비교했을 때 확 올라간 거죠. 네. 공격 포인트도 지난 시즌 전체 뛰면서 모든 대회에서 2골과 4개 어시스트라고 했는데 벌써 2골과 2개의 어시스트니까 지난 시즌 통으로 했던 공격 포인트에 거의 근접을 좀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놓고 보더라도 은돈벨레가 진짜 시즌 초반에 엄청나구나 이런 거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기록도 기록이지만 움직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예. 근데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원래 은돈벨레가 이 정도 했던 선수입니다. 막 이런 얘기. 올림픽 리옹에 뛸 때 은돈벨레 탈압박 능력은 유명했어요. 막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각성한 거다. 그동안 약간 꿈틀꿈틀했던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리그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뭐 무리뉴 감독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눌렸다가 이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특유의 은돈벨레의 어떤 움직임, 특히 말씀드렸던 탈압박. 진짜 지난 주말이었죠. 이번 시즌 초반에 사실 은돈벨레의 그런 탈압박 많이 보긴 하는데 최고의 장면이 하나 나왔죠. 첼시와의 경기 기억하실 겁니다. 하프라인 그쪽에서 캉테, 뭐 티아고 실바 뭐 이런 몇몇 선수들이 첼시가 확 그냥 아니 캉테 앞에서 그런 탈압박을 시전한다고요? 확 빠져나오면서
와 장인이다. 예, 이 정도면 정말 탈압박의 장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댐자룡이다 댐자룡. 예, 댐자룡 빙이다. 무사 덴벨레 시절에 정말 이 무사 덴벨레가 드리블 뭐 이상하게 이렇게 꼬고 들어오면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거 보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죠. 실제 뭐 이것만 아니라 사실 경기 보면 올 시즌 은돈벨레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아요. 상대가 에어쌀 때 그냥 아무도 없다는 듯이 한 3-4명 정도를 쭉 빠져나오는 장면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올 시즌에 90분 기준으로 따졌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드리블 성공이 2.9회 거의 3회 가깝죠. 팀 내 1위입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뭐 탈압박의 최고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탈압박까지 오케이 인정. 진짜 잘한다. 탈압박 슉 빠져나오는 거. 근데 탈압박 한 다음에 그 다음 탈압박 한 다음에 누군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왜 이렇게 패스가 잘 안 될까? 뭐 이런 얘기 또 있습니다. 패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탈압박 한 다음에 그 빠져나온 공을 좀 너무 상대에게 쉽게 내줘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기록도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평균 패스 확률이 한 81.7%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돈벨레의 위치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두 줄 수비에 많이 하고 이런 위치니까 여기는 뭐 패스 확률이 그렇게 높기는 어려워요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클래스를 올리려고 한다면 80% 중반이나 후반대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점점 패스의 날카로움도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은돈벨레가 진짜 무서운 거고 미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탈압박 다음에 패스가 살짝 아쉬웠던 게 사실인데 근래 보세요. 지난번 한 2주 전이었나요? 맨시티와의 경기 때 와 그때 경기 시작해서 5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딱 돌파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트 포인트 끊어가지고 달리니까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 들어오는 걸 싹 보고 오른발로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 왼발골 돕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패스에 대한 어떤 날카로움이 좋아지는 거고 지난 새벽도 봐요. 그러니까 근래 경기들이 다 그래요. 은돈벨레가 지난 새벽도 린츠와의 그 유로파리그 경기 때도 볼을 딱 갖고 하프라인 쪽으로 막 몰고 가다가 손흥민 선수 들어가는 거 거기서 쫙 찔러줘가지고 손흥민 선수 오른발 골 완벽한 어시스트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골 넣고 막 와가지고 막 축구와 막 이렇게 은돈벨레 축구가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진짜 고맙다고 진짜 멋진 패스였다고. 그거 거의 완벽한 겁니다. 이럴 때는 누구 생각나나요? 에릭센. 그러니까 탈압박할 때는 댐자령 무사 덴벨레가 생각나고 요렇게 최근에 진짜 날카로운 어떤 패스 능력을 보여줄 때는 에릭센이 진짜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덴벨레와 에릭센의 역할을 동시에 시즌 초반에 지금 은돈벨레가 해주고 있다. 실제 제가 이제 올 시즌 초반에 은돈벨레의 프리미어리그 평균 히트맵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어떻죠? 예, 바로 딱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에릭센이 뛰었던 4-2-3-1을 뛸 때 보면 약간 플레이메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무사 덴벨레 같은 경우는 그 위쪽보다는 약간 중미라든지 그쪽에 뛰었는데 여기에서 뛰면서 그런 탈압박 중미에서의 어떤 탈압박 위에서의 어떤 패스 능력 이러니까 예. 은돈벨레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되는 거고 손흥민과 케인의 어떤 합작골이 많이 골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계속 상대의 밀집 수비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주고 거기서 탈압박해주고 이러니까 손케 라인이 더 폭발하는 그런 효과도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풋볼 런던이 그 린츠와의 경기 끝난 다음에 유로파리그 은돈벨레 평점 주면서 이런 얘기 했더라고. 은돈벨레가 사실 그 린츠 경기 때 손흥민 선수에게 AS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어시스트만 했던 게 아니라 그 PK 만든 것도 베일의 골로 들어갔다. 그것도 은돈벨레예요. 전반에 PK를 만든 것 그리고 후반에 손흥민의 골을 완벽하게 도운 어시스트 이런 걸 모든 걸 또 포함을 해서 주말 아스날전 출전을 위해서 65분 교체돼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 내 최고 평점인 7점을 은돈벨레에게 딱 풋볼 런던도 줬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토트넘 축구와 무리뉴 감독 축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해요. 자, 토트넘 축구, 무리뉴 감독이 축구하면 지금 딱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이런 거죠.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 그다음에 그 정교함, 카운터의 어떤 정교함 이걸 갖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축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 그다음에 카운터에 대한 정교함이라고 한다면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숫자를 다른 팀들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막 싸우는 팀들에 비해서 공격의 숫자를 많이 둘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공격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두진 않아요. 허리나 수비 쪽에 뒀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죠. 그러면 공격의 숫자가 많지 않으면 그럴 때 토트넘이 공격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공격 숫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해주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좀 적으니까 뭐 드리블을 한다든지 탈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대보다 숫자는 좀 적지만 그걸 돌파해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가 당연히 필요하죠. 숫자 싸움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은돈벨레죠.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과 무리뉴 감독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은돈벨레라고 하는 거고요. 또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카운터를 또 가야 돼. 그때는 손흥민이나 케인이나 뭐 막 앞에 뛰어들어가요. 예. 그때는 정교한 패스 한 방으로 상대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점점 은돈벨레가 패스웍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시티 경기, 이번에 린치 경기 때 딱 그 역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그런 역습의 어떤 정교함에 대한 패스, 그것도 은돈벨레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초반에 토트넘 자체가 미쳤죠, 사실. 와, 진짜 우승하나? 막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토트넘도 미쳤는데 그 토트넘의 미침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시즌과 놓고 봤을 때 또 한 명의 미친 선수 은돈벨레입니다. 은돈벨레도 미쳤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미쳐서 그렇게 확 엄청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은돈벨레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 포인트는 있어요. 은돈벨레가 거의 90분 경기를 못 뛰어요. 뭐 선발로 나오더라도 항상 말미에 교체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시즌 앞두고 시즌 전에 코로나 확진이 한번 돼가지고 약간 그 온전하게 몸을 다 만들지 못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은돈벨레가 올 시즌 16경기 모든 대회 뛰었는데 그 중에 90분 풀타임으로 뛴 거는 딱 한 경기 있습니다. 리그컵 첼시전이 좀 유일한 상태인데 이런 어떤 그 체력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에 여전히 은돈벨레는 약간 부상이 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예.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그다음에 패스 능력이 점점 좋아지긴 하지만 이것도 좀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돈벨레의 플레이야말로 토트넘의 어떤 고공행진, 거기에는 바로 은돈벨레의 어떤 미침이 숨어있다. 네. 완전히 지난 시즌과 달라진 은돈벨레의 능력이 있다, 좀 보여지고요. 그런 모습이 이번 주말 최고의 경기라고 할 수 있는 북런던 더비 아스날 경기 때도 나올까요? 월요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과 아스날이 만나는데 그때는 아스날도 뭐 유로파 리그도 너무 좋았고요. 다시 이제 반전으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아스날인데 어떤 경기를 서로 가게 될지 월요일 새벽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죠.